안녕하세요, 당수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지 벌써 2달 반이 넘고 거의 3개월 정도 됐네요. 아직도 고민 중이신 분들의 문의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너무 크지 않냐? 배터리가 정말로 오래 가냐? 그리고 튼튼하냐? 디스플레이가 정말 크고 밝냐?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개월 동안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 크지는 않나요? 네, 크기는 큽니다. 그리고 좀 두껍습니다. 튼튼한 내구성이랑 충분한 배터리를 생각하면 이 정도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좀 두껍고 불편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유난히 얇거나 손이 작은 분들이 착용하기에는 너무 좀 투박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종종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면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나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이 울트라 때문에 좀 이렇게 별로 예쁘지가 않는다거나, 혹은 주머니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바지 주머니 같은데 딱 넣었을 때 딱 걸려서 여기가 이렇게 깊이 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장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이게 또 이 셔츠에 이렇게 딱 구겨져서 이렇게 그런 게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죠. 다음 질문입니다. 디스플레이 정말 큰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물을 딱 받았을 때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체적인 그냥 이 외관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커 보이는 성향이 있는 거지, 실제 디스플레이 자체 크기는 그렇게 커지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울트라를 사용하다가 다른 기존 일반 모델들을 사용하면 작다는 느낌이 확 느껴지긴 합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럼에도 체감할 만큼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다라는 거죠. 확실히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전화가 오거나 혹은 어떤 이렇게 시계바늘 초침이라든지 어떤 버튼들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튼튼한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구성 테스트를 막 할 정도의 그런 큰 채널은 못 돼서 직접 테스트를 해본 다른 채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티타늄이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스크래치는 난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테인리스만큼 엄청 막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험하게 막 사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스크래치에 약간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동일하게 조심히 사용을 해보시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써도 된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처럼 이렇게 케이스를 끼우고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울트라가 일단 확실히 디자인이 확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케이스를 좀 끼워도 울트라라는 게 티가 딱 나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애플 제품 1세대인데 괜찮나요? 애플 제품의 1세대는 거른다는 말이 사실 요즘에는 많이 없죠. 그렇죠? 요즘엔 1세대 제품도 큰 문제가 없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유난히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워치 제가 처음 받았던 게 내부 메인보드 문제로 먹통이 돼서 교체를 한번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울트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애플워치에서 한 번씩은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증상을 겪으신 분들이 이전에도 종종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교체받은 게 훨씬 좋더라고요. 확실히 공식적으로 얘기할 만큼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뽑기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이 전작보다 이 새로 받은 게 터치감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 누르는 것도 딸깍딸깍 정확하게 잘 눌리고요. 사용감이 좀 더 부드러워졌달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느낌상 새로 받은 게 더 좋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처음에만 그런가 싶었는데 이 교체된 제품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전 게 좀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던 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거는 터치감도 좋고 버튼도 느낌이 좋고 사용감도 훨씬 좋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초기에 생산한 제품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뽑기를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입니다. 배터리 정말 오래 가나요? 네, 정말 오래 갑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평소처럼 그냥 사용을 했을 때 오래 사용하면 한 이틀 반 정도 쓰게 됩니다. 잘 때도 착용하고 자고요. 하루 종일 사용하고요. 평상시처럼 통화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눌러보기도 하고 했을 때 이틀 반 정도를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저전력 모드까지 사용하게 되면 정말 오래 갑니다. 한 5% 정도 남았을 때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니까 방전되기까지 뭐 반나절? 네, 반나절 정도는 더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애플워치를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어딘가 출장이나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애플워치 충전기를 깜빡 잊고 안 가져와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너무너무 큰 장점입니다. 단지 배터리 때문에 이거를 구매를 고민한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도 저는 추천입니다. 기존 애플워치를 쓰면서 유일한 계속된 단점이 배터리가 하루밖에 안 간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워치를 착용하면서 이걸로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뭐 작업하거나 사무실에서 혹은 혼자 있을 때 그냥 이걸로 딱 누르면 바로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쓰기에도 너무너무 좋죠. 통화를 오래 해서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없을 테니까요. 마지막 질문, 돈값 하나요? 이건 많은 분들이 사실 아직도 고민하는 내용이죠. 애플워치는 단순히 이름값이나 디자인만으로 착용하는 명품 시계 같은 거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또 구매를 고민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애플워치 울트라가 비싼 건 맞고 저도 너무 비싸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와는 반대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울트라가 아니라 다른 기존의 모델이랑은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루미늄이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스테인레스 모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스테인레스 모델의 크기가 그나마 비슷한 45mm로 잡고요. 스테인레스니까 GPS랑 셀룰러는 당연히 맞고,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인 모델이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요거를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기본 스포츠 밴드로 한번 잡아볼게요. 스포츠 밴드로 딱 잡았을 때 106만 9천 원이 나옵니다. 네, 이 애플워치 울트라가 114만 9천 원이라고 보면은 한 8만 원 정도 차이가 되죠. 그런데 울트라는 여기서 체감상 2배 이상의 배터리랑 거기다가 큰 디스플레이랑 티타늄 소재에다가 방수 기능까지 추가가 된 걸 생각해보면 이 정도가 더 비싼 거는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물론 애플 제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갑자기 이 가격을 딱 들으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모델들을 구매했던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또 투자할 만한, 구매할 만한 가격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더 큰 고민을 남겨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젠간 사실 거라면 얼른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애플워치를 내돈내산으로 3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